오늘부터 한 달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 두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서 6명까지 모이는 등 몇 가지 인센티브는 추가됐죠. 그리고 문 대통령도 조금 전에 방역 체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일본 스가 총리가 이제 연임을 포기했다는 그런 소식은 계속해서 추가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 역시 고려해야 되겠죠. 오늘 뉴스픽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월요병은 가라. 한 주의 시작도 뉴스픽과 함께 하시죠. 바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은 3천만 1차 접종, 그리고 스가 손절 효과, 옥중 에세이, 임신 8개월 여경 사례, 양경수 검찰 송치로 꼽았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누적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구 비율로 치면 58.4%고요. 국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92일 만입니다. 2차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는 1,800만 명, 34.6%입니다. 국민 10명 중에 6명은 1차 접종을, 10명 중에 3명은 2차 접종을 마친 겁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백신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추석 전 국민의 1차 접종 70%,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접종 완료 70% 등 접종 목표를 분명하게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자, 전 국민의 70%는 3,600만 명이죠. 1차 목표 달성까지 600만 명 남았습니다. 추석이 2주 남았으니까 600만 나누기 14일, 하루에 약 43만 명이 접종을 해야 하죠.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접종자는 20만 명입니다. 목표량의 절반이 부족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접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본격화됩니다. 10월 3일까지 한 달간 수도권 4,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는 대신에 접종자들은 플러스 알파 인원이 되는 겁니다. 자, 아직도 좀 알쏭달쏭 헷갈리시죠?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수도권 4단계, 낮에 4명, 저녁에 2명을 유지하되, 이 틀은 유지하되, 낮에 접종자 2명 추가, 밤에 접종자 4명 추가해서 총 6명까지 모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인원은 6명으로 갔지만 밤에는 접종 완료자가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완료자 섭외 경쟁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요, 낮과 밤 관계없이 기본 4명에 접종자 4명, 그래서 총 8명까지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다음 추석이 낀 9월 17일부터 23일 한 주간은 일종의 추석 특집 기간입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가족이라면 집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역시 5명째부터는 접종 완료자여야 하고요. 식당, 카페 안 됩니다. 오직 집에서만 가능합니다. 학교에 묻어서 줌으로 계속해서 뭔가 친구들 많이 못 만나서 아쉬웠어요. 2달 만에 학교 와서 친구들 봐서 너무 좋아요. 네, 또 오늘부터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3단계 지역은 전원이, 그리고 4단계 지역은 초, 중학교의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고요. 고등학교는 고3은 매일 등교, 1학년과 2학년은 절반 또는 매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백신 인센티브로 모임 인원을 늘리고 이렇게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것, 모두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일환이죠. 봉쇄보다는 꼭 필요한 지침만 지키면서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그런 방역 체계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6명가량은 이 위드 코로나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58.5%, 반대가 34.3%였습니다. 더 안전한 상황에서 10월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방역 조치들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착륙이 중요하다, 방역이 갑자기 확 풀렸다는 신호를 주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죠. 이 영국은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기자 자유의 날을 선포하고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볼 때면 관중이 꽉 들어찬 경기장을 보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자, 헌데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에 지금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에 육박합니다.
자, 반면 접종 완료율 70%를 기점으로 단계적 방역 완화를 했던 싱가포르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번거로운 예약제는 폐지하고 누구나 언제든 맞을 수 있게 했고요. 접종률이 높아질 때마다 인원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었습니다. 치명률은 0.1%로 우리나라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영국이나 이스라엘, 미국을 보시면 2차 접종이 50% 완료한 시점에서 완화를 했는데 한 번에 완화한 나라들은 다 확진자가 늘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리두기 단계를 좀 더 풀 수 있는 어떤 기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50% 시점에서 70%를 육박하기 전에 서서히 완화를 해야 됩니다. 그 시점이 이제 10월 초 정도가 될 것이고 그때는 자영업자분들 위주로 천천히 방역을 완화해야 됩니다. 방역 완화 시그널이 주어지면 국민들은 사실은 더 먼저 움직여요. 맞아요.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스가 총리 손절 효과로 꼽았습니다. 자, 지난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오는 29일 예정된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겠다고 했죠. 의원 내각제로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일본 정치의 특성상 총리 연임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私自身、新型コロナ対策に専任をしたい、そういう思いの中で自民党総裁選挙には出馬をしない、こうしたことを申し上げました。 네, 임기는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지난해 9월 16일 정권을 잡은 지 불과 1년하고도 2주 만에 물러나는 셈입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와 졸속 올림픽 논란에 지지율이 20%대로 급감하면서 정권 유지가 어렵다,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스가 총리의 회견 직후에 일본 도쿄 증시는 30년 이래 최고치로 솟았습니다. 마치 오너 리스크가 사라지고 폭등하는 기업의 주가처럼 말이죠. 자, 이 같은 스가 손절 효과 자민당의 지지율로도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의 지지율은 46%, 지난달 조사 대비 6.5%포인트 올랐습니다. 오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자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도 5%포인트 오른 43.4%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론은 냉정했습니다. 이 스가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응답자의 56.7%는 퇴진이 당연하다라고 답변했고요. 반대는 35.3%에 불과했습니다. 취임 후 1년간 보여준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도 56.3%, 과반이 넘게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가장 큰 원인으로는 소통의 부족이 꼽히는데요. 스가 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의원조차도 스가 총리는 결과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다. 정책의 단계가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되는지가 중요한데 이건 스가 총리가 매우 취약한 부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차기 총리는 누가 될까요? 교도통신의 조사 결과를 이어서 보면 고노다로 장관이 23%를 얻어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1%로 2위, 그리고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스가 총리에게 패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장관이 12% 3위입니다. 자, 1위인 고노다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2019년 아베 내각의 외무상으로 재임할 당시에 우리나라를 겨냥해 몇 차례 망언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Kono-san, I would like to ask about the Japanese-Korean relations. They always mention that Japan has not come up in understanding of its history. And that seems to be a fundamental point from the Korean side in this conflict about GSOMIA and the export controls. How is your answer to this reproach by the Korean side towards Japan? The most important issues right now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about the 1965 treaty. If Korea wants to rewrite the history, they need to know that cannot be done. 자, 한국을 향해서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말은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 피해 국가들이 과거사를 왜곡하는 일본을 비판할 때나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고노 당시 외무상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측 남관표 주일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통역이 남대사의 말을 전하던 중 고노 외무상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을 끊습니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が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
それを知らないふりをして改めてクリアするのは極めて無礼でございます。 말을 끄는 것도 모른 척한다거나 무례하다는 표현을 내놓는 것도 모두 외교관 사이 대화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재판 문제는 관련이 없다는 모순된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만일 고노 장관이 차기 총리에 오른다면 한일 관계 개선은 기약 없이 더 멀어질 전망입니다. 이 지지율 2위를 기록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이죠. 소위 아베 노선과 선을 긋고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자, 3위인 기시다 후미오는 2015년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합의 당시에 윤병세 외교장관의 카운터 파트너, 그러니까 일본의 외무상이었습니다. 아베 노선을 이어가되 조금 더 합리적인 태도를 보일 여지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한편 아베 전 총리는 여론조사에서 5위를 기록한 이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을 후원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다카이치는 야스쿠니 신사를 자주 참배하는 인물로 아베 전 총리와 함께 자민당 내의 보수 단결의 모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임신 8개월 여경 살해입니다. 자, 보이시는 이 여성의 이름은 다누 네가르, 임신 8개월 차의 아프가니스탄 경찰입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탈레반 대원에게 마구 구타당한 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탈레반은 개인적인 원한일 것이라며 개입을 부인했지만 탈레반 집권 후에 여성들에 대한 탄압이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두 눈을 제외한 몸의 모든 부위를 가린 이 옷, 니캅이라고 불리는 전통 의상인데요. 모든 여학생들은 등교 시에 이 니캅을 입어야 하고 수업도 남녀 다른 교실을 쓰고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 교사의 수업만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남학생과 만나지 못하도록 여자는 5분 먼저 하교하라고도 했습니다. 과연 이게 탈레반이 공언한 정상국가의 모습일까요? 자, 네 번째 픽은 옥중 에세이입니다. 네,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 지난주 구속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하더니 이번엔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모포를 바꿔달라 요구한 뒤에 유치장 문이 열리자 경찰관을 밀치고 나왔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강윤성의 범행 동기와 사이코패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했습니다. 자, 10년 전 강 씨는 성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때 강우영이라는 예명으로 범죄자가 회개하고 또 갱생하는 과정을 그린 옥중 에세이 한 권을 출판했었는데요. 자신을 인생의 절반은 감옥에서 보낸 한국의 빠삐용, 그리고 벼랑 끝에서 발버둥치는 전과 구범의 재소자라고 소개합니다. 또 가족이라는 말만 떠올려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면서 첫 인세를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했다는데요. 알고 보니 인세를 받은 여성은 아내가 아닌 펜팔을 주고받던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이 강 씨는 조두순의 아동 성범죄를 거론하면서 갈수록 사회가 흉폭해지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그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5번째 픽은 양경수 검찰 송치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종로경찰서에서 나온 양 위원장은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향해 이 수갑을 찬 손을 번쩍 들어보였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아, 잠깐만요. 나오시잖아요. 자, 위원장님 나옵니다. 동지들, 우리 동지에 나올 때까지 끝까지 타수할 수 있죠? 네! 민주노총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총파! 반드시 성사시키자! 네, 조합원 40여 명은 총파업 준비 잘 하겠습니다. 양경수를 석방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일부는 양 위원장이 탄 경찰버스를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는데요. 민주노총은 10월 20일 110만 명에 이르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